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브랜드 백과사전 현대편의 연재를 시작하려 합니다. 현대 역시 막대한 분량으로 여러 편에 걸쳐 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라는 이름에 앞서 아도 서비스가 있었는데 2021년 기준 글로벌 100대 브랜드 종합순위 35위에 오른 현대는 과연 어떤 역사를 지나왔을까? 브랜드 백과사전 현대 1편 시작하겠습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농부 종봉식과 그의 아내 한은실 사이에서 사내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이 되는 아산 정주영입니다. 주영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이었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7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장남인 주영의 아버지가 져야 했습니다. 주영의 아버지는 쉬는 날 없이 피땀으로 농토를 일궈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결혼해서 독립할 때마다 가진 걸 한 자락씩 떼어주다 보니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6남 2녀 중 장남이던 주영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배웠다고 합니다. 1921년 6살이 된 주영은 할아버지의 서당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대학, 맹자, 논어, 18사략, 자치통감 등을 배웠는데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게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간의 서당 생활을 마친 주영은 10살이 되어서야 송전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학문을 익혀온 덕분에 주영에게 소학교 공부는 너무도 쉬웠습니다. 다만 성격이 급한 주영은 차분해야만 잘할 수 있는 붓글씨의 소질이 없었고 음치로 태어나 참가도 못했기 때문에 성적은 항상 2등이었습니다. 그 두 과목만 제외하고는 모두 만점이었던 주영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영의 아버지가 원하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영을 자신의 대를 잇는 훌륭한 농사꾼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심지어 방학과 일요일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영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1930년, 주영은 소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본격적으로 주영을 농부로 키우기 시작한 아버지로 인해 결국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영의 공식 학력은 초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농사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주영은 농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죽도록 일해도 배불리 밥 한 번 못 먹는 농부로 사는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농사일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다는 것이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농사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외부를 갈망하는 주영의 숨구멍이 되어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딱 한 부 배달돼 오던 신문, 동아일보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동네 어른들이 다 돌려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를 얻어 읽었는데 여기에 연재되던 이강수의 소설 흙을 읽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허숭이라는 변호사에 감동해서 변호사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동아일보를 얻어 읽던 16살의 주영은 청진에 있는 항만공사와 제철공장 건설 공사장에 일자리가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대뜸 집을 나와 청진으로 향했습니다. 인생 첫 가출을 한 주영은 청진으로 가던 중 원산 근처에 있는 철도 공사장을 찾게 되어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막노동판에서 흙을 나르게 되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영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영의 관심은 여전히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 주영은 두 번째 가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번 목적지는 경성,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경성으로 향하던 도중 주영은 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한 어른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영이 여비를 내는 조건으로 그 어른과 함께 금강산으로 향했는데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비록 여비를 뜯기는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경성에 꼭 가고 싶었던 그는 다시 경성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 잠시 친척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버지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아 이미 아버지의 레이더망이 발동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두 번째 가출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가출은 아버지가 소를 판 40원과 삼촌이 송아지를 팔아 아버지에게 맡겨둔 30원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영은 훔친 돈 70원을 가지고 경성에 도착하여 덕수궁 옆에 있던 경성실전 부기학원에 등록해 격리일을 배웠는데 이마저도 2달 만에 아버지에게 붙잡혀 다시 고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가출 이후 주영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농사를 지었건만 바로 그해 농사가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 19살이 된 주영은 또다시 집을 나와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네 번째 가출이었습니다. 주영은 가출 후 한 달 동안 인천 부두에서 부두 하역과 이삿짐 나르기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왕 막노동 할 거면 경성에서 하자는 마음으로 걸어서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천 소사 지역의 한 농가에서 품앗이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운 덕에 일을 제법 잘했던 주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마을 여러 집 일을 하다 보니 주영은 처음으로 약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출한 지 2달여 만에 경성에 도착한 주영은 안암동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교사 신축 공사장에서 2달가량 막노동을 했으며 이후 용산역 근처 풍전엿 공장, 지금의 동양제가에 잔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경성은 일자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주영의 목표가 고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틈틈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은 복흥상회라는 쌀가게에 배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중식과 석식 제공에 월급이 무려 쌀 한 가마니였던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면 1년이면 12가마가 아닌가. 고향 떠나길 잘했다. 이제 아버님도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며 안심하게 된 주영. 그는 취직한 이튿날부터 매일 일찍 새벽에 출근하여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물까지 뿌려놓았습니다. 사실 복흥상회의 주인 어른은 돈은 많았지만 배운 게 없어서 장부를 쓸 줄 몰랐으며 창고 정리도 할 줄 몰라서 쌀과 잡곡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게으른 남봉꾼이라 가산만 탕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인 어른은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주영에게 가게의 장부 정리를 맡겼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가출 때 잠시 경성실전 부기학원을 다니며 격리 일을 배운 덕분에 주영은 장부 정리를 꽤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창고도 쌀은 쌀대로, 잡곡은 잡곡대로 한눈에 재고 파악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출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무렵 성실하면서도 똑부러지게 일해온 주영의 연봉은 쌀 20가마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찾고 계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제서야 집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년 연봉이 쌀 20가마라는 소식과 함께 말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네가 출세를 하기는 한 모양이구나.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4번의 가출 끝에 주영은 드디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주영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고 먹는 아들 때문에 의욕이 상실한 주인 어른은 주영에게 복흥상회를 인수하라고 제안했는데 주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복흥상회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골만 그대로 물려받는 형태였습니다. 다행히 쌀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쌀은 정미소로부터 월말에 계산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8년 1월 24살의 주영은 신당동 길가에 세를 얻어서 서울에서 제일 가는 가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경일상회라는 쌀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기존 단골뿐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를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판 그는 배화여고와 서울여상기숙사 등 굵직한 새로운 단골을 늘려갔습니다. 첫 사업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일상회를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된 1939년 12월 한창 중일전쟁 중이던 일제가 전시 식량 확보를 위해 쌀 배급제를 실시한 미국 통제령을 내리는 바람에 전국의 쌀가게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경일상회 역시 이때 폐업하게 되었고 주영은 가게를 정리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제법 많은 돈을 벌어둔 덕분에 아버지에게 2,000평의 논을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향에서 변중석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1940년 초 7,800원, 현재 가치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던 주영은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당시 경성공업사에서 엔진 기술자로 일하던 이을학과 공장 자벽부로 일하던 김명현을 만나게 됩니다. 을학은 주영이 쌀가게를 할 당시 자신의 트럭을 단골로 정비해주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주영에게 아현동 고개에 매물로 나온 한 사업장을 소개해줬습니다. 바로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 주영과 자동차의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도서비스의 인수자금은 무려 3,500원. 주영이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원 뿐이라 턱없이 모자랐지만 다행히 오윤군이라는 사채업자에게 3,000원을 빌릴 수 있게 되어 1940년 3월 1일 아도서비스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기술자로 제법 유명했던 을학 덕분에 오픈하자마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는데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전무했던 주영은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염려 마세요. 탁 고쳐놓을 테니까 하며 큰 소리로 설레발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24일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25일 만에 아도서비스 자동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홀라당 타버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몇 시간 전 주영은 다른 두 기술자와 함께 자동차 칠을 하며 칠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칠이 다 끝나자 두 기술자는 퇴근하고 주영만 혼자 남아 숙직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벽에 일어난 주영은 씻을 물을 데우려고 신나통을 집어서 화덕에 조금 붓다가 불이 신나통으로 옮겨 붙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는 신나통을 던져버렸는데 불행히도 목조 건물이던 아도서비스 자동차 공장은 여기저기 자동차 기름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공장뿐 아니라 손님들의 자동차까지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주영은 모든 걸 잃고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은 이대로 좌절하며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채업자 오윤군을 찾아가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꺾이고 나면 먼저 빌려간 영감님 돈 3,000원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셔서 영감님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오윤군은 주영의 가능성을 믿고 다시 3,500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주영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수리 공장의 허가는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영이 다시 자동차 수리 공장의 허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설동에 빈터를 얻어서 직원들과 함께 무작정 자동차 수리 공장을 무허가로 시작해버렸습니다.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다시 큰 빚을 진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찾아와 당장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영은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며 수리 공장을 운영하고 밤에는 동대문 경찰서에 일본인 보안계장을 찾아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보안계장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진 끝에 무허가 자동차 수리 공장의 운영을 눈감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단 보는 눈이 있으니 공장 주변에 판자로 울타리를 쳐 가리고 하라는 것. 허가는 아니지만 비공식 허락을 받고 맘 편히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주영은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당시 그의 자동차 수리 공장 외에 3군데 정도가 더 있었는데 하나같이 간단한 수리도 큰 수리인 듯 기간을 길게 잡아서 수리비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영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비싼 수리비보다도 더 빨리 수리되길 원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영의 아도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10일 걸릴 것을 4일 만에 수리해주면서 더 높은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일감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며 돈도 정신없이 벌게 되었고 오윤근에게 빌린 큰 빚도 모두 갚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일본 제국이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 진주만 기지를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1942년 5월 일제는 기업 정비령을 공포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억압하여 강제 청산시키거나 일본 공장에 흡수 병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초 주영의 아도서비스 역시 종로에 있던 한 자동차 수리 공장과 강제 합병당하며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